네, 안녕하세요. 어제 4일까지만 하고, 이거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생각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안 할까 하다가, 어제 8분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아, 그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구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제가 뭐 젊었을 때 증권회사 다녔으니까 고객들은 뭐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침에 고추 안 쓰는 놈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여자는 말꼬리 흘리고 다니는 여자들한테는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 말이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아침에 고추 안 쓰는 놈, 남자는 뻗치는 기운이 있어야 되고 말꼬리 흘리고 다니는 여자, 지키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성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 나이 60 넘은 사람이 성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60 넘으신 분들이 돈을 벌려면 다시 젊어져야 되잖아요. 앞선 부분에 나왔지만 이 정재곤 선생이 75세의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지금 이 연세 75세 이거로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거 제가 알거든요. 저희 이거 2008년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정확히 몰라갖고 꾸준히 하질 않았죠. 그런데 뭐 환갑진갑 다지는 사람들이 뭐 돈 벌겠다고 뭐 파이 왜 안 올라가나 뭐 짜증내고 아침에 말꼬리는 안 흘리고 다니시는 분이신지 쥐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성들은. 그게 말꼬리 흘리고 다니는 사람은 돈꿔주면 못 받는다. 아침에 고추 안 쓰는 놈은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 뻗는 힘이 없는 거죠. 그게 다 성에너지고 그 성에너지는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나이 60 넘어서 70 넘어서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60 이전에 가난했는데 60 이후에 돈 벌었다라는 사람이 몇몇 있긴 있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70 이후에 부자 된 사람들 그 책에 나오는 사람이 16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파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건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은 뭐 관심 없는 거죠. 이 책의 이게 원래는 내일 내용인데 작심 삼일도 안 되고 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배우는 것과 아는 것은 많은데 언행일치가 안 된다면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아는 건 있는 건데 코인이건 주식이건 뭐 적립식으로 하건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요 지금 요 말씀드린 요 왼쪽에 있는 요게 필요한데 오늘 공부할 거는 그 바로 전 단계인 모든 정화의 통로 하트 차크라 그리고 이게 언행일치 되고 있는 거는 5번 요 위에 있는 목 차크라와 감노수와 독 몸 안에 감노수와 독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화의 통로 하트 차크라에 대해서 오늘 나옵니다.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정화의 통로, 하트 차크라. 억압되면 굳어진다. 굳어지는 것은 생명이 굳어지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몸은 유연해야 하고 위장, 대장, 폐 등 오장육부가 굳어지지 않는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트 차크라가 부드럽고 유연해야 한다. 하트 차크라는 생명의 셈이다. 네 개의 셈과 연관되어 있고 심장과 연관되고 다시 횡격막과 연관된다. 이것을 심포삼초라고도 한다. 즉 하트 차크라의 역할이 심포삼초가 된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하트 차크라가 건강하고 항상 젊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맑고 푸르고 긍정적이다. 하트 차크라는 우리 몸에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 덩어리이다. 물질적인 의학기계로 찾아볼 수가 없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트 차크라는 정중앙, 중단전, 단중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마니푸라, 즉 태양신경총까지 내려가고 위로는 비슈띠, 즉 목 차크라까지 올라가면서 다윗의 별 모양으로 움직이며 가슴 전체를 정화시킨다. 참고로 4개의 셈을 정화하면 하트 차크라가 목 차크라까지 올라온다. 지식 호흡을 해서 하트 차크라를 다시 내려야 한다. 하트 차크라의 안정적인 위치는 가슴의 중앙, 단중이다. 우리 몸은 기운이 쌓이면 스스로 정화하려고 한다. 육체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육체만의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알아서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계속 술을 마시거나 마음을 압박하면 목이 돌아가고 담이 오고 입이 돌아가는 구안화사 같은 것, 눈이 돌아가고 하는 모든 것, 두통 같은 것이 모두 하트 차크라의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정화를 해서 하트 차크라를 작동시켜야 한다. 그럼 존재의 흐름을 따라서 알아서 흘러갈 것이다. 하트 차크라는 생명의 셈이고 모든 정화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또 부정이 많은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숨을 쉰다. 침을 뱉는다. 입이 나온다. 혀를 낸다. 고개를 좌우로 돌린다. 부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말함. 이런 여러 수백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마인드가 부정적이니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육체의 자연적인 현상이다. 한숨이 많이 나오는 사람, 무슨 말만 하면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역시 부정이 많다. 이런 경우는 기운이 막힌 것이다. 한숨을 쉬는 것은 막힌 기운을 호흡을 통해 뱉고 공간 여백을 주려는 행위이다. 침을 뱉는 사람, 이 사람은 침이 쓴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침이 달지 않고 더럽다고 생각해서 뱉는 것이다. 세상이 다 더럽다 생각하니 본인의 몸도 독으로 점철되어서 독성화된 것이다. 입이 나온 사람, 미움이 생기면 입과 혀를 밖으로 삐죽 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트 차크라가 위에 자리를 잡게 되고 정화가 필요할 때, 즉 밖으로 기운이 나가게 될 때 부정적인 기운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것이다. 가장 부정적일 때는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 이건 하트 차크라가 막혀서 양쪽으로 머리를 돌려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저어주는 정화 방법의 명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행동에서도 정화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트 차크라가 편안하고 깊어지면 아래 위로 움직인다. 더 깊이 들어가려는 성향으로 고개 또한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 깊이 정화가 되는 것이다. 하트 차크라는 위아래 작용이 긍정적이고 좌우 옆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 즉 순리에 대해서는 위아래, 부정은
좌우 옆으로 작용하니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대한 반응은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게 되는 것이다. 관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사람은 기운이 좋고 기상이 좋아서 성공한다. 하트 차크라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피부도 좋고 얼굴의 기세도 좋고 기운도 좋다. 입이 들어간 사람이 관상적으로 좋겠는가?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 관상도 좋고 또 웃음도 많고 행복하고 항상 좋은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입이 돌아간 사람이 관상적으로 좋겠는가? 그러니 건강한 사람이 관상도 좋고 또 웃음도 많고 행복하고 항상 좋은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관상은 애들 장난이야. 관상이 아닌 기상을 봐야 한다. 기상은 에너지이고 차크라이고 기운이다. 그리고 기상을 넘어 심상을 봐야 하는 것이 하트 차크라인 것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관상이 좋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트 차크라가 막혀 있고 그러므로 횡격막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전부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명상과 정화가 바로 하트 차크라를 열어주는 노력이다. 소리 명상은 하트 차크라를 자극한다. 후불식, 즉 위를 비우고 자는 것은 하트 차크라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아침에 하는 위 세척도 하트 차크라에 여유를 주는 것이다. 이 중에 최고봉이 4개의 샘 정화이다. 우리에게는 2가지 기운이 있다. 하나는 위로 향하는 에너지, 또 하나는 밑으로 향하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두 에너지는 같이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이외의 자연은 단지 자연스러울 뿐 인간만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말을 할 때의 기운은 가슴의 중앙, 즉 하트 차크라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회로로 바뀌게 되어 말을 하게 된다. 아니, 말을 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격분한다던가 흥분 상태가 되면 하트 차크라는 위로 강하게 뜬 상태에서 진동을 하게 된다. 만약 이런 흥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은 우리 몸에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가슴에 모두 쌓이게 된다. 하트 차크라가 정상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는 수용성의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이 음식들은 깊은 수용성 속에서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재계에 감사를 보내며 식사를 한다면 하트 차크라는 바른 위치 속에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흘러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 기운이 뜬 상태, 즉 하트 차크라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음식물은 우리 몸에 부조화적으로 쌓이게 된다. 그리고 악순환의 연속성에 의해서 이 공간은 마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의 긴장을 가져오게 된다. 하트 차크라가 건강해야 그대들의 마음이 건강한 것이다. 하트 차크라가 생동하여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라. 호불식, 위세척, 소리명상, 지식호흡, 쿤달리니, 요가, 걸음걸이 명상, 목, 허리 돌리기 등으로 굳어있는 에너지를 풀어주라.
특히 4개의 샘 정화를 하라. 해보라. 그럼 공간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많고 여백이 많은 사람이 스승이고 마스터이고 위대한 인물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자체를 즐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최소한의 좋지 않은 일이 와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여백을 만들라. 우리의 본래 진면목은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정화를 하는 것이 맞다. 본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항상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라. 그대에게 그 행복이 다시 올 것이다. 너무 걱정 말라. 신은 그대의 아버지, 어머니이시니 항상 그대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준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라. 그럼 된다. 또 하트 차크라는 깨달음과 연관성이 있다. 하트 차크라가 열리면 우주가 열린다. 오직 극단의 지복밖에 없다. 그냥 그 상태가 지복이다. 우주의 왕은 바로 하트 차크라가 열린 사람이다. 하트 차크라가 열리면 까르마의 뿌리가 끊어진 것이다. 즉 마음에 어떤 파장도 가지지 않는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판단, 분별, 선택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마음의 진동이 발생하지 않으니 항상 행복하다. 그가 진정한 부처이다. 위대한 바보, 부처. 4. 4개의 샘 정화, 효능과 효과. 4개의 샘 정화, 그 위대함의 경의를. 요즘 4개의 샘 정화를 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잠을 잘 잔다. 하루 7, 8시간 푹 잔다. 보통 3, 5시간 잠을 자고 그리고 잠이 부족한 것은 명상을 5, 7시간 하니까 그것으로 메꾸는데 4개의 샘 정화 후 기운이 순일해지고 편안해지면서 푹 잔다. 그리고 운동은 3분의 1로 줄었다. 걷는 것도 천천히 느긋하게 걷고 산을 가도 기운이 땅으로 딱 꼽혀서 산타기도 힘들다. 보통 잠을 자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나? 다 의미 없다. 불면증에는 오직 4개의 샘 정화가 최고이다. 위층에서 쿵쾅거려도 잘 자고 또 중간에 깨지도 않는다. 그러니 4개의 샘 정화는 소통에 좋다. 대변이 원활하고 아주 똥을 쌀 때 아주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쑥 뽑아내는 느낌이다. 정말 시원하다. 또 혈압도 아주 정상이다. 지금 130대를 유지하고 수축 혈압이 더 중요한데 90대를 유지한다. 일본인에 비해서 높다고 하겠지만 난 정상이다. 본태성 고혈압이 있다. 몸과 마음에 안정을 주는 4개의 샘 정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등 바로 극복되고 불면증도 바로 극복되고 변비 바로 극복되고 두통 극복되고 위장장애 극복되고 비염 극복되고 이비인후 질환 극복되고 시력도 좋아지고 등. 아고 입 아프다. 아 손.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류의 희망이고 빛이다. 하소서 4개의 샘 정화.
3개의 구멍이 막혔다. 암이란 무엇일까? 즉, 구멍이 막혀 있는 것. 산 위에 입구가 3개 있고 그것이 막혀 있는 것이 암이 된다. 막히는 것이 암이라 맞는 말이지 않은가? 암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이다. 물론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인 부분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이니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가장 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유전적 요인도 성장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받는 것 이외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기운, 생각, 에너지 등 그 스타일이 흡수되면서 형성되는 부분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식이 그런 부모를 보면서 성장하면 그 애도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것도 유전에 들어가게 된다. 암의 요인은 수십 가지 넘겠지만 그 첫째가 가장 큰 요인은 유전적인 부분이고 그 유전적 부분이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스트레스이다. 이 스트레스가 몸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몸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암인 것이다. 원래는 날 도와주는 세포이고 나에게 있어 유리한 세포가 계속된 스트레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암은 4개의 셈이랑 연관이 있다. 이곳이 계속 오염이 되다 보면 몸에 화학적 변화가 오게 된다. 그러니 입구 3개가 막히는 것이다. 암은 수십 종이 있으니 이것이 다 치료법이 다르고 다 다른 종류이고 그 형태도 수천, 수만, 천차, 만별일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어나게 된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일단 화학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린 몸이기 때문에 다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속된 사랑으로 암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암이 일어나면 혹은 물혹이라도 일어나면 내 몸이 전체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면 계속 다시 일어나고 올라오게 된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이다. 내 몸이 변질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인 것이다. 그러니 내 몸 전체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특정한 부분의 암이라고 그것을 도려낼 생각만 한다면 다른 부분이 또 생기고 전이 된다. 생각해보라.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것에서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이다. 몸 전체에서 한 부분이 일어났다고 그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도려낼 생각보단 사랑으로 그놈을 안아주고 받아들여서 전체에 다시 흡수를 시켜야 한다. 이 몸에 내 몸 아닌 몸이 어디 있나? 그것이 별개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전체에 흡수를 시켜주어야 한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대의 몸이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은 몸에 대한 혹사가 화학적 변형, 변질까지 가져온 것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내 몸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몸도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즐겨라. 그럼 세포가 살아서 돌아온다. 그리고 다음으로 4개의 셈을 정화해야 한다. 이것을 정화하면 화학적으로 바뀌고 있는 몸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이 4개의 셈이 독으로 오염되었다. 이것을 다 끄집어 올리면 아주 독한 독이 올라온다. 바로 비비다. 직접 보면 기절할 정도로 아주 더럽고
독하다. 그것을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개의 셈을 정화하면 변질하고 변형된 몸. 즉, 암도 다시 내 세포로 살아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암에 걸려서 네 개의 셈을 정화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 암에 걸리신 분이 빕을 올린 사례가 있다. 지금도 잘 살아 계신다는 소문이다. 네 개의 셈 정화는 당연히 일반인이 해야 한다. 하지만 암 걸리신 분들이 한다면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명 연장을 몇 배로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빕까지 뽑는다면 아무리 깊은 암이고 말기암이라도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빕이 암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들 진짜 지금부터 하세요. 주변에 암 걸린 분 많잖아요. 꼭 4개의 셈 정화해 보세요. 그리고 빕까지 올려서 보고해 주세요. 분명히 100% 암은 사라지고 100% 확실하게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뭐 오늘은 모든 정화의 통로 하트 차크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암에 대해서 나왔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치아, 채취, 뭐 비염, 축농증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파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아니 저도 뭐 저한테 이거를 주신 분이 전자책을 선물하면서 그 책을 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영국에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인데 어떤 뉴스를, 가짜 뉴스인데 그 가짜 뉴스를 신문에 한번 내고 텔레비에 한번 내고 라디오에 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파를 하는 거를 한 건데, 라디오로 듣는 사람은 70%가 이게 진실을 가려내더라고요. 귀로만 듣는 게.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50%가 진짜다 가짜다를 알더라는 거예요. 텔레비로 보는 사람들은 30%만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자기가 보는 거랑 귀를 빌려주고 귀를 듣는 거랑은, 가령 저 같으면은 4개의 셈 정화라는 말은 몰랐지만 이 정재권 선생님이 얘기하는 4개의 셈 정화 방식을 제가 2008년도에 체험을 해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해봤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진짜고 어디까지가 자기 생각인지, 이런 셀프 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보들은 굉장히, 바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보편화거든요. 일반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되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자기도 그렇게, 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자기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뭐 코인 채굴하고 바보들이 그런 걸 잘하는 거죠. 저도 그런 바보였죠. 그랬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이게 일반화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일반화하는 거를 내가 딱 그나마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귀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많이 속아요. TV에 뭐 주식, 암호화폐 많이 속아요. 신문 보면 또 속아요. TV가 제일 많이 속아요. 그 다음에 글자에 속아요. 제미나이한테도 속아요. 제가 이 제미나이 보고, 야, 너 빚 뭔 줄 아냐? 그럴 때 안 돼. 뭐라고 쫙 설명을 해. 야, 너 4개의 셈이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얘가 뭐 침샘, 땀샘, 무슨 셈. 그렇죠. 야,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라 엄청나게 푸는구나.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죄송합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 본문에 있는 내용과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 지금 이 사람 본문은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하트 차크라를 나쁘다라고 얘기한 거. 오늘 이제 하트 차크라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게 목적지에 가지는 못하더라. 목적지에 가려면 목 차크라를 열어야 되겠더라. 그런데 목이 네 군데에서 들어와야 될 정보가 막혀 있더라. 그 정보를 막고 있는 거를 빼내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오예요. 핵심은 오인데 지금 4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4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 책 자체는 저는 이제 전체 320페이지를 다 읽어보고 다 들어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말들인지 아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많죠. 징기스칸은 1200년도 사람이고 패스트 갖고 저 우크라이나 이쪽에다가 화학전 벌인 거는 1446년인데 그런 착오는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도 내가 암은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될 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으려면 귀만 빌려주는 거라고. 예, 원래는 어제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을 8분이 달아주셨는데 다들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 이제 뭐 5번째니까 이제는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겠지. 그렇지만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이고 이제 내일이 우리 이제 파이 경제학교 하는 날인데 오시는 16분들한테는 제가 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꼭 그런 파이 경제학교 이런 거 안 하셔도 쭉 들으시면은 귀만 빌려주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 뭐 잘난 척 엄청나게 했던데 뭐 자기가 최고라고 이거 개발했으면 일단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